뜻깊은 광명성절이 왔습니다. 오늘 뜻깊은 광명성절을 맞이한 우리 민모들은 오보이 장군님의 성스러운 혁명생에 갈피갈피에 새겨진 위대한 조목수, 위대한 인민목무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 뜨겁게 되새겨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잠시 후 여기 봉화예술극장에서는 위대한 장군님 탄생 75돌을 맞으며 광명성절 경축 텔레비전 무대가 펼쳐지게 됩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남 동지와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들인 김기남 동지, 최태복 동지, 이수영 동지, 김평애 동지, 오수영 동지를 비롯한 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 일꾼들, 근로단체, 성중앙기관 일꾼들과 시안의 근로자들이 참가했습니다. 조선인민군 장령 윤병건입니다. 이렇게 광명성절을 경축하는 뜻깊은 무대에 서고 보니 우리 장군님께서 조국과 인민을 위해 천만 고생을 다 겪으시며 헤쳐가신 선군장정의 수천 수만림길이 가슴 뜨겁게 안겨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장군님께서 헤쳐가신 선군장정의 그 수많은 날들 중에서 제가 실제 체험했던 한 가지 사실만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어느 해 겨울 최전년 초소에서 지휘관으로 복무하고 있던 저는 뜻밖에도 이른 아침에 부대를 찾아오신 위대한 장군님을 만나 뵙는 크나큰 영광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타신 야전 승용차가 부대에 들어서는 순간 저희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멀고 험한 길을 달려오셨던지 흙먼지와 감탕으로 온통 얼어붙어 승용차는 글쎄 황토색으로 변한 게 아니겠습니까? 순간 저희들은 목이 꽉 메고 눈앞이 후려와 위대한 장군님께 인사도 변변히 올리지 못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천리길을 달려오신 그 피로도 푸실 사이 없이 아침 식사도 거느신 채 우리 부대의 여러 단위들을 현지 시사를 하시면서 원주칠 담력과 배짱도 안겨주시고 싸움 준비와 군인 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방향과 방도도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친어버이가 되시어 중대 군인들의 자그마한 자랑거리도 다 들어주시고 치료를 받고 있던 병사까지도 모두 자신의 곁에 세워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시면서 온갖 사랑과 배려를 다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때는 벌써 점심시간이 훨씬 지난 뒤였습니다. 이렇게 아침과 점심 식사도 거느신 채 우리 부대에 대한 현지 시찰을 끝마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떠나시기에 앞서서 저희들을 몸 가까이 불러주시고 자신께서 가지고 오신 죄기밥을 저희들이 손에 쥐어주시면서 최전년 처소를 지켜선 동무들이 수고가 많은데 어서 들라고
나는 오늘 동무들을 찾아 새벽 2시에 길을 떠나는데 천리길이 정말 멀긴 멀다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동지들, 우리 장군님께서 헤쳐가신 조국 수호의 성군길은 바로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우리 장군님께서 조국과 인민을 위해 한평생 걸으신 조국 수호의 이 위대한 성군길은 오늘 우리 천만 국민의 심장 속에 영원히 새겨안아야 할 귀중한 혁명 유산입니다. 선군길, 조용히 불러만 봐도 우리 장군님께서 헤쳐오신 멀고 험한 그 선군길이 어려워 가슴 뜨거워지는 우리 인민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헤쳐오신 선군기로 인한 얼마나 많은 역사의 출경들이 가로놓여 있었습니까? 위대한 백두용장의 그 선군길에서 조국 수호의 억센 기둥이 세워지고 후손만대의 행복이 꼽혀났으며 우리 혁명의 필승불패 만년제보가 마련됐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다박설 처소 중대장이었던 김경하 동무를 무대에서 만나보겠습니다. 1995년 1월 1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새해의 첫 아침을 제가 중대장으로 사업하고 있던 다박설 중대에 새기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오랜 시간을 바쳐가시면서 우리들의 하륵복무 동작도 뽑아주시고 중대의 여러 곳을 돌아보시면서 싸움 준비 완성과 군인 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친오보의 사랑으로 보살펴 주셨습니다.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신께서 이번에 인민군대의 기본 전투단인 중대를 지도하였다고 최고사령관이 중대에 내려가 새해를 맞는 군인들을 축하해준 예는 없었다고 하시면서 자신께서는 군대를 가지고 혁명을 끝까지 밀고 나가려 한다고 우리 수령께서 주신 교시를 빛나게 실현하여 인민군대를 더 강화 발전시켜야 한다고 교시하셨습니다. 돌이켜보면 오보이 수령님을 너무나도 뜻밖에 잃고 우리 인민들만이 아닌 온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던 이 시각에 우리 다박설 중대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 시찰은 조국과 민족의 운명의 두려운 난국을 총대로 끝까지 헤쳐나가시려는 자신의 확고부동한 신념을 온 세상에 과시한 위대한 조국 수호의 길이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지켜주시려 위대한 생애 전기간 그 높고도 험한 전령을 무려 18번이나 넘으셨습니다. 정말 한 해도 그 몇 번씩이나 최전년의 군인들을 찾아 그 험한 전령을 시행없이 넘고 또 넘으시는 위대한 장군님께 언제인가 우리 전령을 지켜선 병사들은 이제 더는 전령을 넘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아뢰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전령 졸업등을 드리겠다는 우리들의 절절한 심정을 보고받으시고 깊은 생각에 잠기셨다가 최고사령관이 전선이 위험하고 전길 낭떠러지가 무섭다고 비켜선다면 누가 나의 사랑하는 병사들을 찾아가겠는가? 나의 병사들은 온 땅에 배를 붙이고 밤을 지샐 때도 자기 고향집 생각보다 먼저 최고사령관을 더 생각하며 나를 더 그리워한다고 이런 병사들을 앞에 두고는 나에게 전령졸업병이란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하시면서 나의 전령행전선길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뜨겁게 교시하셨습니다. 이렇게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지키시기 위해 우리 장군님께서 헤쳐가신 선군영대의 거룩한 자욱자욱이 뜨겁게 새겨져 있어 전령은 선군혁명영대의 상징으로 높이 솟아 빛나고 있습니다. 사나운 폭풍도 처몰아내고 신념을 안겨준 김종일 동지, 당신이 없으면 우리도 없고 당신이 없으면
조국도 없다. 이것이 바로 14명 자폭용사들이 결전장을 나르며 심장으로 부른 노래였다. 저는 위대한 장모님과 경ля는 원수님께서 주신 전투 명령을 시행하기 위해 결사전에 나섰던 14명 육탄 자폭 용사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공화국 영웅 정철주 비행사의 아내 김혜영입니다. 저희 딸 정유심입니다. 그때 우리 14명 비행사의 아내들은 전투장으로 떠나간 남편들에게 위대한 장군님과 경ля는 원수님께서 주신 전투 명령을 끝까지 관철하기 전에는 절대로 집으로 돌아올 생각을 하지 말라고, 설사 9일에서 돌아오지 못한다 해도 위대한 장군님과 경ля는 원수님만을 굳게 믿고 따르며 남편들을 영원히 기다리겠다고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군인 가족이라면 전장으로 나간 남편들에게 누구나 다 썼을 이 편지가 우리 원수님의 심중에 그처럼 소중히 새겨질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경ля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우리들이 쓴 소박한 편지를 소중히 보관하고 계시면서 보고 또 보시고 14명 비행사들이 작전지역으로 떠나면서 위대한 장군님께 올린 편지와 그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쓴 편지는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다고, 그때 영웅 칭호는 주지 않았지만 그들은 영웅의 정신으로 싸웠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전투장으로 떠나는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보았을 때는 6살이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저의 손을 꼭 잡아주며 유심아 잘 있거라 하고는 조용히 웃으며 떠나갔습니다. 난 그때까지만 해도 아버지가 왜 제일 거하는 나를 두고 영영 떠나갔는지 다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똑똑히 알았습니다. 조국을 지키는 길이 이 딸의 행복을 지키는 길이기에 우리 아버지는 웃으며 내 곁을 떠나갔습니다. 경ля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14명 비행사 아내들을 조선인민군 제1차 비행사 대회 대표로 불러주시고 13명 비행사들과 함께 전사한 남편 대신 저를 대회 주속단에도 앉혀주시고 토론도 하도록 해주시었습니다. 토론을 다 들으신 우리 원수님께서는 저에게 남편이 군별 메달을 시호해 주시며 영웅의 아내답게 맡은 일을 더 잘하길 바랍니다 라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고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를 자신이 몸 가까이에 불러 대를 두고 길이 전할 영광의 기념사진도 찍어주시었으며 오늘은 이렇게 혁명의 군복을 입혀 남편이 섰던 저서에 세워주시는 하늘같은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 주시었습니다. 정말 우리 천만 장군들의 운명도 미래도 다 맡아 하나 책임지고 보살펴 주시는 우리의 경ля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의 품은 우리 모두가 안겨 살 영원한 삶의 품입니다. 저는 앞으로 아버지의 뒤를 이어 훌륭한 여성 비행사가 되어 경례하는 김정은 원수님께 꼭 기쁨만을 드리겠습니다. 이 아침 제전유 찾아오시 장군님 배 없는 전사의 생각 여기서 평양은 천리인데
거제 고지로 오르시는 장군님 따르는 전사의 생각 야전복 자락에 촛불 씨는 어디서 달린 곳일까 말하라 손등기라 높은 영험한 산바라 너만이 알고 있는 장군님 혼신의 그 길을 말하라 손등기라 하늘에 밝은 별들아 너만이 알고 있는 장군님 혼신의 그 길을 장군님 혼신의 그 길을 위대한 장군님의 한평생을 돌이켜보면 조국 수호의 위대한 선군 장정과 함께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위해서 자신을 촛불처럼 깡그리 불태우신 애국 헌신의 초강도 강행군 길도 깃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우리 장군님께서 공장을 찾아 농촌을 찾아 끊임없이 이어가신 그 길이 있어 이 땅에는 강계정신이 창조되고 성강의 봉화, 라남의 봉화를 비롯한 혁명적 대고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라 우리나라에는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든든한 도약대가 마련되지 않았습니까? 예. 위대한 장군님께서 사회주의 강국에서 살게 될 우리 인민을 위해서 하나하나 뿌려놓으신 행복의 씨앗들이 과연 어떻게 마련된 것인지 다음 얘기를 통해서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나라가 어려운 고난의 행군을 겪고 있던 그 시기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웅대한 설계도를 펼쳐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가 말하는 사회주의 강국이란 곧 과학기술을 담보로 하는 사회주의 강국이라는 명철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과학기술 중시를 나라의 첫째가는 중대사로 내세워 주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함흥문헌을 찾으신 것은 1999년 3월 7일이었습니다. 그날 우리 과학자들과 허물없이 자리를 같이 하시고 과학연구 사업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알아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분원이 연구 설비들을 갱신해야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얼마만한 자금이 있어야겠는가고 다정히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올리는 대답을 들으신 장군님께서는 한동안 아무 말씀도 없이 깊은 생각에 잠기시더니 동무들이 나라의 어려운 사정을 생각해서 필요한 액수를 다 말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는 안 된다고 절절히 결시하시고는 아니 글쎄 우리가 요구한 액수의 무려 2배나 되는 많은 자금을 선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우리 함흥본원의 과학자들은 모두 울었습니다. 동지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로 말하면 나라의 경제 형편이 얼마나 어려운 때였습니까? 눈물을 흘리는 우리 과학자들을 정답게 바라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공장은 서도 과학은 서면 안 돼. 공장은 서도 과학은 서면 안 돼. 라고 몇 번씩이나 힘주어 강조하셨습니다. 공장은 서도 과학은 서면 안 된다. 우리 장군님께서 이날에 하신 것이는 나라의 경제를 들어올릴 힘의 지점은 어디에 있으며 사회주의 강국의 대문을 여는
열쇠는 누가 지어야 하는가? 어디에 국가적인 중심을 두고 어디에 총력을 가하여 경제강국을 건설해야 하는가를 우리 과학자들의 가슴마다에 새겨준 과학 중시의 뜨거운 불씨였습니다. 지난해 12월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군대의 어느 한 수산사업소를 돌아보시다가 이제 며칠 있으면 위대한 장군님께서 서거하신 5돌이 되는 날이라고 못 견디게 그리워지는 우리 장군님을 생각하느라니 위대한 생의 마지막 날 비준하여 주신 수도 시민들에 대한 물고기 공급 문건이 떠올라 오늘도 그 문건을 몇 번이나 보고 또 보았다고 하시면서 우리 인민들에게 물고기 공급 대책을 세워주셨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저를 비롯한 우리 기업소 종원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기업소를 찾으시어 무려 5번씩이나 가리키며 보아주신 인민사랑의 숫자가 생각나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2010년 1월 20일 바닷바람 세찬 대안의 강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우리 기업소를 찾아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들이 세운 2012년에 점령할 전투목표 직간도를 친히 보아주셨습니다. 그때 우리들은 해마다 2012톤의 수산물을 생산해서 우리 인민들에게 공급할 전투목표를 세웠는데 그 숫자를 전투목표 직간도에 큼직하게 써 넣었댔습니다. 그런데 위대한 장군님께서 2012톤이라는 이 숫자를 보시고 그렇게도 기뻐하실 줄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직간도의 숫자를 가리키시면서 저 숫자가 아주 흥미가 있다고 꼭 저 목표를 점령하여야 한다고 뜨겁게 교시하셨습니다. 그러시고는 기업소를 돌아보시다가 또다시 직간도 앞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기시며 자신께서 직접 직간도를 하나하나 짚어가시면서 여기에서 이것이 기본이라고 자신께서 적극 밀어줄 테이니 꼭 이대로만 해야 한다고 절절하게 교시하셨습니다. 그러시고 기업소를 떠나시기에 앞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또다시 직간도를 가리키시면서 우리가 저 목표를 다 점령하면 그날 그 즉시로 자신께 직접 보고하라고 그러시면 자신께서 그날 그 즉시로 기업소에 다시 오시겠다는 사랑의 약속을 남기시고 떠나시었습니다. 우리 인민들에게 사철 신선한 물고기를 충분하게 먹이시려고 그처럼 마음속오신 위대한 장군님이 인민사랑에 떠받들려 우리 기업소는 해마다 2,000여 톤의 수산물을 생산하여 우리 인민들에게 공급하였으며 위대한 장군님의 유언을 지켜가는 수산기업소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뜻깊은 이 자리에는 지난 시기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의 품속에서 시대의 영웅으로 또 위원의 창조자로 오롯한 일꾼들로 성장한 분들도 참 많이 참석하셨습니다. 앞가슴에 용 메달을 번쩍이며 앉아 계시는 분들이 낯익은데 소개를 부탁합니다. 이팔비단론 연합기업소 노동자 박성철입니다. 뜻깊은 강명성절을 경축하는 이 자리에 우리 기업소의 노동자 여웅동지들 함께 왔습니다. 저는 그때 28살의 청년동맹원으로 여웅이 되었습니다. 제가 일을 하면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평범한 영적공인 저를 여웅으로 내세워 주셨습니다. 그 사랑에 떠받들려 우리 기업소에서는 한날 한시에 74명의 비난론 여웅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깡그리 바치시어 인민생활 향상의 돌파구를 여시고도 그 모든 성과를 우리 노동계급에게 돌려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그 사랑에 떠받들려 이 땅에는 수많은 노동자 영웅들이 태어나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대를 이어 전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송암동굴관리소 지배인 김명옥입니다. 영광강산 부원 김정남입니다. 그처럼 어려웠던 강행군 시기, 닭군 강내의 한줌이 인연이 돼서 청춘의 사랑을 꽃피웠고 또 우리 장군님의 축복을 받아하는 송암동굴의 부부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는 이 가정은 남편을 따라서 아내가 온 곳이 아니라 남자가 여자를 따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옳습니다. 저는 우리 집 사람을 알게 된 후 인차 제대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향으로 갔지만 이 사람 생각에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편지가 왔는데 편지의 수기를 우리 송암동굴의 위대한 장군님께서 꼭 찾아오실 것만 같다고, 우리 장군님을 만나 뵙는 것이 자기 간절한 소원이라고 하면서 절대로 송암동굴을 떠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생각해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내가 그에게로 가자. 그리고 못한 병사 유무도 다 하자. 그래서 다시 송암동굴로 왔습니다. 저희들의 서원이 풀린 날은 2002년 4월 19일이었습니다. 지금도 용왕의 그날을 생각하면 우리 인민을 위하여 바쳐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혼신의 로고가 가슴 뜨겁게 되새겨지곤 합니다. 그날 계단수가 158개인 머리굴 계단을 오를 때였는데 제가 우리 장군님께 부추겨 드리려고 했댔습니다. 그러자 장군님께서는 이롭다고 뒤에서 본다고 하시며 글쎄 그 10층 아파트 계단과 맞먹는 그 높은 계단을 한 번도 쉬지 않고 다 오르시었습니다. 마지막 계단에 오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허리에 손을 얹으시고 힘들게 올라오는 일꾼들을 바라보시며 오늘이 금요일이 아닌가고 이거 금요노동 치고는 강도가 좀 높구만 하시며 허탕하게 웃으시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저는 쏟아지는 눈물을 걷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글쎄 우리 장군님의 온몸이 땀으로 화락 젖어 있었고 등 뒤에서는 김이 묻는 피어오르고 이 먹기스러는 땀이 줄줄 흘러내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시고도 우리 인민들에게 훌륭한 문화휴식터를 마련해 줄 수 있게 된 것이 그리도 기쁘시오 환하게 웃으시던 우리 장군님이시었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서 있는 저를 보시던 장군님께서는 문득 나이는 몇 살인가, 애인은 있는가 하나하나 물어주시었습니다. 나이는 27살이라고 대답을 올렸지만 애인에 대해서는 너무도 부끄럽고 당황해서 아무 말씀도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장군님께서는 웃으시며 이롭다고 그런 이야기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데서도 할 줄 알아야 한다고 어서 들어보자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난행군 시기에 있었던 우리들의 사랑담을 그대로 말씀 올리게 되었는데 그때 일꾼들은 모두 저의 이야기를 들으며 웃고 있었지만 우리 장군님의 안색만은 몹시도 무거우시었습니다. 제가 글쎄 너무도 철없이 고난행군 시기에 닭건강냉이를 나누어 먹던 이야기까지 하질 않았겠습니까? 그것이 너무도 가슴이 아프시오. 우리 장군님께서는 고난행군 시기에 우리 인민들이 고생을 많이 했다고, 고난의 행군 정말 이 말만 들어도 가슴이 아프다고 하시며 눈가에 선수건을 가져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시고는 강사동무와 강사동무의 애인은 당과 조국을 받드는 길에서 청춘 남녀들의 거상한 정신세계를 보여주었다고, 강사동무는 고난의 행군 시기에 청춘의 아름다운 사랑을 꽃피운 행복한 여성이라고 감높이 평가해 주시며 이들의 결혼식을 당에서 해주자고, 당에서 이들의 결혼식을 잘해주자고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 주시었습니다. 그러시고 글쎄 저를 자신의 곁에 세워 해를 두고 길이 전할 사랑의 기념사진도 찍어 주시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슴 뜨거운 이야기입니까? 정말 이 세상 그 어느 용도자가 이처럼 평범한 청춘들의 사랑 이야기도 다 들어주시고 그처럼 감 높이 내세워준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정말 우리 장군님은 이 나라 모든 청춘들의 사랑도 지켜주시고 꽃 피워주시고 빛내어주신 이 나라 대가정의 친아버지이십니다. 그럼 김종숙 평양 제사공장 실장 리혜송 동무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김종숙 평양 제사공장에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입으셨던 야전 섬옷과 더불어 전해가는 눈물겨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난 2009년 1월 15일 공장을 찾아오신 위대한 장군님을 만나 뵙는 우리 청호원들은 그만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입으신 야전 섬옷에 대한 말은 많이 들어왔지만 그 섬옷이 그렇게까지 다 색나른 섬옷인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오래 입으셨는지 우리 장군님께서 입으신 그 섬옷의 앞자락과 가장자리들이 너무 달고 얇아져 가느다란 시러리들이 그대로 다 드러나 보이는 정말 색이 바를 대로 다 바르고 버풀이 지고 섬이 잦은 그런 섬옷이었던 것입니다. 그토록 불편하신 몸으로 추운 겨울날 오랜 시간을 바쳐가시며 우리 공장을 돌아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공장에서 명주질 생산이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되고 있는 것이 너무도 기쁘시어 산같이 쌓아올린 명주질 도미에 자신의 손을 얹으시고 이것이 우리 수령님의 소원, 우리 어머님의 소원, 자신의 소원이라고 절절하게 교시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장군님께서 동행한 일꾼들을 둘러보시다가 다른 나라에서는 돈이 많은 부자들이 비단 옷을 입고 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인민들 누구나가 다 비단 옷을 입도록 하자는 것이 자신의 소원이라고, 자신께서 지금 60이 폭 지났지만 아직 한 번도 비단 옷은 입어보지 못하셨다고. 하지만 오보이 수령님께서 맡기고 가신 사랑하는 우리 인민들이 누구나 다 비단 옷을 입게 될 때 자신께서 입으셨던 그 야전 섬옷 한번 갈아입어 보시겠다고 하실 때 우리 정업원들 모두가 울었습니다. 지난해 2016년 6월 20일 우리 공장을 찾으시고 혁명사적 교양실을 돌아보시던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야전 섬옷을 입고 계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사지문헌들을 오래도록 우러르시다가 공장의 정업원들과 참관자들이 우리 장군님의 야전 섬옷을 보며 누구나 다 눈물을 흘린다는데 우리 장군님의 사진문헌들을 무심히 보지 말아야 한다고 우리 장군님께서는 한평생 비단옷 한 번 입어보지 못하시고 이 야전복 차림으로 멀고 험난한 길을 헤쳐가셨다고 우리 인민들이 장군님의 그 헌신과 로고를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고 하시며 앞으로 공장에서 명주지를 더 많이 생산하여 우리 장군님의 그 평생 소원을 하루빨리 풀어드리자고 간곡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장군님의 야전 섬옷, 그것은 우리 인민에 대한 무한한 헌신적 복무의 정신으로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 자신의 모든 것을 깡그리 다 바치신 우리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 생애를 전하여주는 위대한 애국 헌신의 결정체입니다.
지난해 12월 12일 원산 국민발전소의 연혁 소개실에 들리신 경례하는 원수님께서는 발전소 건설장을 현지도하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사진 문안 앞에서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이 자애로운 영상을 오래도록 바라보시던 경례하는 원수님께서는 저희들을 둘러보시며 여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현지지도하실 때 참가한 일꾼들은 다 있는데 우리 장군님만 계시지 않는다고 갈리신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가슴마다에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발전소 공사장을 찾아주셨던 그날이 사무치게 그리워졌습니다. 2010년 7월 7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원산 구민발전소 건설장을 찾아주셨습니다. 동지들도 다 아시겠지만 원산 구민발전소 건설은 강원도의 전기 문제를 푸시기 위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 직접 발기하신 것입니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발전소를 건설하면서 새 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많은 노력과 자재를 절약하면서도 공사 속도를 높인 우리들을 높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강원도 인민들이 참 기특하다고 원산 구민발전소 건설은 자신께서 도와주시겠다고 하시면서 공사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다 풀어주시는 크나큰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위대한 장군님께 완공된 발전소를 끝내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원산 구민발전소를 찾아주신 경례하는 원수님께서는 원제로 찾아오면서 보니 정말 산세가 험하였다고, 우리 장군님께서 강원도 인민들에게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 주시려고 얼마나 마음을 쓰셨으면 이런 곳까지 오셨겠는가 하고 생각하니 가슴이 저려왔다고, 이 발전소는 장군님의 재치가 그대로 오려있는 유복자 발전소, 장군님의 애국염원, 강국염원이 깃든 발전소라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강원도 인민들은 원산 구민발전소를 건설하는 과정을 통하여 정신력이 더욱 높아졌다고, 이런 인민들에게 머리가 숙여진다고 거듭 치하해 주시면서 위대한 장군님이 애국염원, 강국염원을 반드시 풀어드리겠다는 충정의 일념을 안고 발전소 건설 과정에 발현한 결사의 정신, 자력 자강의 정신, 구람없는 공격 정신을 강원도 정신으로 명명해 주시고
우리 발전소 건설자들을 온 나라가 다 아는 강원도 정신이 창조자로 내세워 주셨습니다. 동지들, 광명성조를 뜻깊게 경축하는 이 마당에서 저는 소리 높이 외치고 싶습니다. 강원도 정신의 창조자는 우리 강원도 인민들을 자력자강의 강자로 키워 내세우신 위대한 장군님이십니다. 사람들이여, 위대한 장군님의 한생에는 생신날 명절날이 따로 없었다. 광명성절 하루만은 편히 쉬쉬없기를 바라는 온 나라 인민의 마음이건만 그리께서는 바치셨다. 한 해 중에 한 번밖에 없는 자신의 생신날마저도 우리를 위해, 인민의 행복을 위해.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생전에 세계 170여 개 나라의 당 및 국가, 정부 수반들과 개별적 인사들이 드린 40,39점의 선물을 받으셨습니다. 그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좋은 생애와 대비해 보면 하루에 평균 2점의 선물을 받으신 것으로 됩니다. 특히 위대한 장군님의 탄생 예순돌 시대는 2002년 2월 16일에만도 외국인들로부터 660여 점의 선물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장군님께서는 우리 인민들만이 아니라 세계의 수많은 나라 인민들도 정말 뜨겁게 경축하는 자신의 생신날에도 쉬지 않으시고 백두산 지구를 현지지도 하시면서 모닥불가에서 병사들과 따뜻이 이야기를 나누시며 그들의 가슴마다에 숭고한 조국애와 조국 수호의 신념을 심어주셨습니다. 하기에 우리 전랑가를 찾아오는 수많은 내국의 벗들은 한결같이 위대한 장군님이시야말로 한평생 조국 번영과 인민의 행복,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위협에 모든 것을 다 바치신 절세의 애국자, 진정한 인민의 수령, 세계 평화의 수호자로 높이 격찬하고 있습니다. (1982년 2월 16일)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국과 혁명, 인민을 위해 싸우신 그 불멸의 공적으로 해서 온 나라 인민들이 절절한 소원이 어린 공화국 영웅칭호를 수여받으셨습니다. 온 나라가 위대한 장군님이 탄생 40돛을 뜻깊게 경축하는 그날에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경기장 개건 확장 공사장을 현지지도하여 주셨습니다. 2월 16일 바로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모란봉 경기장을 최상의 수준에서 꾸려놓고 어버이 수령님을 모시자고 한다고, 그러면 수령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하시면서 개건 확장 공사를 위대한 수령님이 탄생 70돌절로 끝내기 위한 방향과 방도들을 환히 밝혀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개건 확장 공사가 끝나면 이 경기장이 김일성 경기장으로 불러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이 이러한 정력적인 용도로 해서 우리 경기장은 위대한 수령님이 탄생 70돛을 맞으며 훌륭히 개건 확장되게 되었으며, 그때부터 김일성 경기장이라는 이름으로 온 세상에 불리우게 되었습니다. (1984년 2월 16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평양시 인민위원회 일꾼들을 비롯한 여러 일꾼들을 몸 가까이 불러주셨습니다. 그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생신날인데 휴식하실 것을 바라는 일꾼들에게
할 일이 많은데 어떻게 휴식하겠는가고 하시면서 인민생활 문제를 놓고 협의회를 조직하셨습니다.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 것은 우리 당 활동의 최고 원칙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당은 우리 인민의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그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투쟁하는 당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투쟁하는 우리 당에 있어서 경제사업을 잘하여 인민생활을 높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다고, 우리 당은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언제나 인민생활을 높이는 데 깊은 관심을 돌려왔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생신날이지만은 온 하루를 바쳐가시며 무엇보다도 농사를 잘 지어야 하며 경공업을 발전시켜 인민소비품 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 실현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환히 밝혀주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뜻깊은 2월 16일에 인민생활을 더욱 높일 때에 대하여 라는 이 요작이 세상에 발표되게 되었습니다. (1970년대) 초 용화예술인들은 우리나라에서 용화혁명의 역사적 위협을 수행하는 거창한 투쟁을 몸소 진두에서 이끄시는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다음없는 흠모와 경모심에 차넘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화예술인들 스스로가 장군님을 칭송하는 노래를 지어서 불렀는데 그 노래가 바로 지금 우리 인민들 속에서 널리 불리워지고 있는 노래 대를 이어 충성을 다하렵니다. 이 노래입니다. 그러던 1971년 2월 16일 촬영소의 창작가 예술인들은 위대한 장군님을 한자리에 모시는 크나큰 영광을 지니게 됐습니다. 온 나라 인민의 축원의 인사를 받으셔야 할 그날에도 쉬지 않으시고 용화 창조 사업을 지도하시는 장군님을 우러르며 우리 용화예술인들은 노래 대를 이어 충성을 다하렵니다를 다 같이 불렀습니다. 그런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몹시도 놀라워하시면서 당장 노래를 그만두라고 엄하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동무들이 이러면 안 된다고, 자신께서는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고 교시하셨습니다. 그러시고는 용화예술인들에게 자신께서도 수령님의 한 전사라고 하시면서 우리 모두는 수령님에 대한 노래를 더 많이 지어 불러야 한다고 절절히 교시하셨습니다. 정말이지 우리 장군님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어떻게 하면 우리 수령님을 더 높이 받들어 모시겠는가 하는 오직 그 생각뿐이시었습니다. 전 그날 우리 용화예술인들이 장군님을 우러르며 목매어 불렀던 그 노래를 이 무대에서 부르고 싶습니다. 노을이 피어나는 이른 아침에 인자하신 그 미소를 생각합니다.
자신에 대한 노래 한 곡도 그토록 사양하시고 자신의 동상도 세우지 못하게 하신 분이 우리 장군님이셨습니다. 자신을 위한 일은 모두 마다하시고 한평생 인민을 찾아 걷고 고르신 그 길, 정말 그 길이 늘어갈수록 우리 민들의 행복은 더욱더 고만졌고, 그래서 우리 민들은 오직 장군님만을 믿었고 오직 우리 장군님만을 따라서지 않았습니까? 위대한 장군님의 열렬한 사랑과 정이 인민의 마음속에 그토록 진실하게, 그토록 열렬하게 흘러들었기에 우리 인민과 장군님 사이에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무수히 꺾여날 수 있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은 자강도 산골 벽천에 자리 잡고 있는 우리 기업소 노동자들에게 차려지는 영양제 식사에도 가슴 뜨겁게 새겨져 있습니다. 2007년 8월 31일 우리 기업소를 찾아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영양제 식당에도 들리셨습니다. 그때 장군님께서는 영양제 상차림을 보아주셨는데 그 상차림에는 산과일 메달과 말린 물고기가 올라져 있었습니다. 그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깊은 생각에 잠기시다가 여기 자강도는 물고기야 과일을 구경하기 힘든 고자이지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자강도는 산골 벽천이다 보니 과일이 귀하고, 그래서 우리 수령님께서도 자강도 인민들에게 과일을 먹이시기 위해 사업수첩에 늘 자강도 과일이라고 써가지고 다니시면서 마음을 써오지 않았습니까?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기업소 노동자들에게 볼방에서 나오는 과일과 물고기를 정상적으로 공급할 대책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장군님께서 단에 가신 지 나흘 만에는 수십 톤의 과일을 실은 특별열차가 들어오고 많은 물고기를 받아안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 이후 여러 해가 지난 다음에도 우리 기업소에 물고기와 과일 공급 대책을 세워주었는데 지금도 정상적으로 받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심려하시며 또다시 공급 대책을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평범한 노동자들의 영양제 상차림까지 보아주시고 그들에게 공급할 물고기와 과일 문제를 두고 관심을 두신 어버이는 오직 우리 장군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바로 보람찬 군사복무의 나날 위대한 장군님을 만나 뵙는 영광을 지닌 쌍둥이 형제들입니다. 새 쌍둥이들부터 소개를 부탁합니다. 첫째 윤황옥입니다. 둘째 윤구목입니다. 셋째 윤산옥입니다. 네, 어느 이 쌍둥이도 소개를 해주십시오. 양춘효입니다. 저희 오빠 양선철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쌍둥이들이 서로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모색이 약간씩 좀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예. 2002년 3월 1일 저희들을 만나주신 장군님께서는 우리 세 쌍둥이가 누구를 닮았는가고 물으시었습니다. 그리 제가 어려움도 있고 둘째는 어머니를 닮고 셋째는 아버지를 닮았으며 저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절반씩 닮았다고 씩씩하게 대답을 올렸습니다. 저희 대답을 들으신 장군님께서는 허탕하게 웃으시며 앞으로 군사복무를 더욱 잘하라고 크나큰 믿음의 말씀을 안겨주셨습니다. 그때 저희들은 바다는 영광으로 하여 기쁨에 겨워 어쩔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을 위해 우리 장군님께서 얼마나 마음 수술인 줄 다는 몰랐습니다. 그날 우리 부대에 대한 현지 시찰을 마치시고 돌아가시는 길에 장군님께서는 자신께서 지금껏 생각해 보았는데 이자 새 쌍둥이들의 나이도 그렇고 부모들의 키로 보아 이제도 클 수 있다고 하시며 우리가 그들에게 큰 관심을 돌려 글쎄 우리들의 키를 더 크게 해주자고 하시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시고도 마음을 못 놓으신 장군님께서는 이제부터 우리들에 대한 키 크기 정령을 자신에게 정상적으로 보고할 때 대한 세상에 없는 보고책에도 세워주시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세상에 알지 못하는 평범한 병사들인
우리들의 육체적 성장에 대해 위대한 장군님께 정상적으로 보고되는 전설 같은 사랑의 이야기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온 나라가 다 아는 감나무 중대 온우의 쌍둥이, 뜻깊은 이 무대에서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쌍둥이 형제도 위대한 장군님의 각별한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자랐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우리 온우이가 복마고 있던 감나무 중대를 찾아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들을 몸 가까이 부르시어 군무생활 증명을 친어버의 심정으로 보살펴 주셨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 군사칭호는 하사였고 동생은 상병명이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우리들의 군사칭호가 서로 다른 것을 알아보신 장군님께서는 지휘관들에게 원래 우리 부모들은 쌍둥이를 키울 때 서로 다른 옷을 해피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우리가 그들의 친부모된 심정으로 그들의 군사칭호를 꼭같이 달아주자고 하시며 사랑의 조치도 취해 주셨습니다. 그러시고 우리들을 자신의 양육대에 세우시고 대를 두고 길이 전할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어 주셨습니다. 장군님의 사랑 속에 인민군대 지휘성원으로 성장했구만요. 동생은 무슨 일을 보고 있습니까? 지금 저는 아버지 장군님의 각별한 믿음 속에서 항해남도 인민위원회에서 국장으로 사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정말 복받은 온우의 쌍둥이입니다. 우리 온우에게 부어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친오보의 사랑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 후 우리 온우이가 법적 제재를 받은 아버지의 불미스러운 가호로 하여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을 노예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쌍둥이 온우이들을 아버지 일로 하여 문제시하여서는 안 된다고 그들을 진심으로 믿어주고 잘 이끌어주어 훌륭한 일꾼으로 키워야 한다고 하시며 우리들을 군관학교에 보내도록 조치도 취해 주시었습니다. 그러시고는 성군 영명용도의 그 바쁘신 속에서도 저희 형제가 서로 다른 곳에서 결혼식을 한다는 보고를 받으시고는 예로부터 쌍둥이의 결혼식은 한날 한시에 한 장소에서 부모의 축복을 받으며 했다고 그들의 결혼식을 당에서 맡아 잘해주자고 하시면서 범서 결혼식 날짜와 장소까지 정해주시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진정 낳아준 친부모보다 더 뜨거운 정을 부어주시고 친아버지가 되시어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 시기까지 우리들을 품에 안아 이렇게 나라의 어엿한 일꾼으로 내세워주신 분은 우리의 위대한 장군님이십니다.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끝이 없는 우리 장군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 나라의 그 누구를 만나봐도 또 그 어느 가정에 둘려봐도 우리 장군님의 친오보의 사랑이 속속들이 깃들어 있습니다. 함흥시 청년연수목장 리흥민입니다. 거경입니다. 2001년 5월 24일 이른 새벽 우리 목장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평범한 밤목공인 저희 집에 들러주셨습니다. 그날 장군님께서는 전기는 잘 오는가, 불은 잘 도는가 지범의 심정으로 하나하나 물으셨습니다. 그러시고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자진하여 밤목공이 되었다는 대답을 들으시고는 매우 만족해 하시면서 이런 기쁜 날에 사진을 찍자고 하셨습니다. 그날 사진을 찍을 장소가 약간 경사지였습니다. 그곳을 알아보신 장군님께서는 세대주의 키가 좀 작은데 높은 데 서라가 하시며 저와 자리를 바꿔주시었습니다. 그제서야 마음이 놓이신 듯 환하게 웃으시며 장군님께서는 이제는 됐다고 사진을 찍자고 하시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대를 이어 길이 전할 사랑의 기념사진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 치고 평양시 곳곳에 있는 매대들에서 봉사하고 있는 군밤 군고구마 학학생 약수 솜사탕 그리고 밀쌈 빙수를 맛보지 않은 사람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길거리를 오가는 사람들 누구라 없이 줄겨 찾고 또 평양 시민들 모두가 좋아하는 이 길거리 간이매대들에서 봉사하는 음식들에도 위대한 장군님의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깃들어 있습니다. 지난 2011년 2월 초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한 일꾼을 급히 부르셨습니다. 무슨 긴급한 문제가 제기되어 부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위대한 장군님께로 급히 달려간 그 일꾼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위대한 장군님께서 긴급하게 토의해 주신 문제는 여름철에 평양 시민들에게 봉사해 줄 빙수 문제였던 것입니다. 동지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추우면 따끈한 곳을 생각하고 더우면 시원한 곳을 찾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신의 온몸을 올구시며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강행군 길에서 모든 사람들이 따끈한 더운 물을 생각할 때 자신께서는 앞으로 다가올 무더위 속에서 우리 인민들이 땀을 흘릴 것을 생각하시며 우리 인민들이 여름철에 마실 시원한 빙수 문제를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어찌 빙수 문제뿐이겠습니까? 우리 인민들이 좋아하는 밤이 수출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는 엄하게 질책하시며 수출 금지령을 내리시고 그 밤을 우리 인민들에게 봉사하도록 사랑의 특별 조치도 취해 주시었고 또 이름난 약수를 보시면 우리 인민들부터 생각하시며 곳곳에 약수 상점과 매대를 내어시어 인민들에게 공급할 대책을 세워주신 분이 바로 우리 장군님이시었습니다. 정말 우리 장군님의 마음속에는 인민, 이 두 글자가 꽉 차 있었습니다. (1990년 1월) 어느 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애국모란 피복공장 실태를 여야하셨습니다. 그때 우리 공장에서는 질 좋은 양복들을 생산하고 있었는데 그 양복들을 모두 수출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아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너무도 노하시어 해당 부문 일꾼들에게 동무들이 어쩌면 그렇게 일할 수 있는가 하고 엄하게 질책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옛날 우리나라 어머니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떡장사도 하였는데 자기들은 하루 종일 떡암지를 앞에 놓고 떡을 팔면서도 떡 한 짝 입에 대보지 못하면서 아이들이 떡을 달라고 저르면 어쩌지 못하고 손에 쥐어줬다고, 그것은 담은 얼마라도 생활에 보탬을 하여야 하지만 어머니 종이 더 컸기 때문이라고 하시면서 이런 어머니 종이 우리 일꾼들에게는 없는 것 같다고 절절히 교시하시었습니다. 그러시고는 인민들을 생각하지 않는 일꾼들은 자신과 함께 일할 자격이 없다고 엄하게 지적하시었습니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해당 부문 일꾼들을 부르시어 오랜 시간을 바쳐가시면서 하병 공장들에서 생산하는 생활 필수품들을 인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주시면서 우리가 혁명을 하는 것도 다 인민들에게 더 좋은 옷을 해피기 위해서라고, 인민 생활에 보탬을 주지 못하는 공장은 우리에게 필요 없다고 하시면서 애국모란 피복공장을 인민이 덕을 보는 공장, 인민이 아는 공장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공장에서 생산하던 수출용 고급 양복들이 인민들에게 차려지게 되었으며 우리 공장에는 시민복이라는 새로운 지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장군님께서는 인민들에게 질 좋은 옷이 차려지게 되었을 때는 이제는 우리 인민들이 세계 인류급의 멋쟁이 옷을 입게 되었다고 그리도 만족해 하시었습니다. 정녕 인민이 행복과 복리 증진을 위해서는 억만금도 아끼지 않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장군님의 계산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과들이 바로 지난해 천룡아래 사과바다에 주렁졌던 그 사과들입니다.
지난해 가지마다 휘어지게 열렸던 저 사과들이 우리 수도 시민들에게 골고루 다 공급되지 않았습니까? 어찌 수도 시민들 뿐이겠습니까? 온 나라 민들이 다 맛본 사과가 예, 정말 아닙니까? 어느 말입니다. 고산 과수청암농장 지배인 동지가 이렇게 무대로 나오셨는데 물론 사과를 자랑하러 나오셨겠죠? 나야 뭐 사과 자랑할 것밖에 있습니까? 그 우리 원수님께 큰 기쁨을 드린 사과인데 오늘 마음껏 자랑해 주십시오. 지난해 2016년 9월 17일 경리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농장을 세 번째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우리 농장은 고산 땅이 생겨 처음 보는 이런 희한한 가을 대풍이 들어댔습니다. 경리하는 원수님께서는 몸소 과수원 한복판까지 들어가시어 가지마다 주렁진 사과들을 하나하나 손수 만져보시면서 마치도 빨간 물감을 들인 것만 같다고, 땅이 꺼지게 정말 사과가 많이 더 달렸다고 하시면서 최고 수확년들을 돌파한 우리 농장 일꾼들과 종업원들을 높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감격도 새로운 2011년 6월 2일, 머나먼 애국방문의 길에서 쌓이고 쌓인 필요도 부실사이 없이 우리 농장을 또다시 찾아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전망대에 오르시오 국간대 없이 펼쳐진 과수의 바다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2년 만에 다시 와보니 정말 몰라보게 달라졌다고, 이것을 보고 바로 우리 노동당 시대에서만 볼 수 있는 천지개벽이라고 하시면서 이제는 우리 인민들에게 사과를 먹을 수 있게 되었다고 그처럼 기뻐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오늘 정말 기분이 좋은데 모두를 다 같이 사진을 찍자고 하시면서 우리들을 사랑의 품에 안으시고 영광의 기념사진도 찍어 주셨습니다. 하기에 이날 경리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이 깃들어 있는 이 사과를 어서 빨리 우리 인민들에게 보내주자고 하시면서 몸소 공급 대체안까지도 하나하나 세워주셨습니다. 정녕 우리 인민들에게 하나를 주면 10백을 더 주고 싶어 하시는 위대한 장군님 그대로이신 경리하는 원수님께서 계시기에 이 땅의 인민사랑의 역사는 영원히 흐르고 있습니다. 진정한 조국의 수호자, 참다운 인민의 복무자이신 경리하는 최고리 용도자 김정은 원수님을 높이 모시어 2월의 봄은 영원히 따스할 것입니다. 조선의 힘이며 강대성의 상징이신 위대한 김종일 동지를 천세만세 높이 모시어 우리의 광명성전은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않았습니다. 얼마나 멀고 험한 길을 달려오셨던지 흙먼지와 감탕으로 온통으로부터 승용차는 글쎄 황토색으로 변한 게 아니겠습니까? 순간 저희들은 목이 꽉 메고 눈앞이 후려와 위대한 장군님께 인사도 변변히 올리지 못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천리길을 달려오신 그 피로도 푸실 사이 없이 아침 식사도 거느신 채 우리 부대의 여러 단위들을 현지 시사를 하시면서 원주칠 담력과 배짱도 안겨주시고 싸움 준비와 군인 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방향과 방도도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친어버이가 되시어 중대 군인들의 자그마한 자랑거리도 다 들어주시고 치료를 받고 있던 병사까지도 모두 자신의 곁에 세워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시면서 온갖 사랑과 배려를 다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때는 벌써 점심시간이 훨씬 지난 뒤였습니다. 이렇게 아침과 점심 식사도 거느신 채 우리 부대에 대한 현지 시찰을 끝마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떠나시기에 앞서서 저희들을 몸 가까이 불러주시고 자신께서 가지고 오신 죄기밥을 저희들이 손에 쥐어주시면서 최전년 처소를 지켜선 동무들이 수고가 많은데 어서 들라고, 나는 오늘 동무들을 찾아 새벽 2시에 길을 떠나는데 천리길이 정말 멀긴 멀다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동지들, 우리 장군님께서 헤쳐가신 조국 수호의 성군길은 바로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우리 장군님께서 조국과 인민을 위해 한평생 걸으신 조국 수호의 이 위대한 성군길은 오늘 우리 천만 국민의 심장 속에 영원히 새겨안아야 할 귀중한 혁명 유산입니다. 선군길, 조용히 불러만 봐도 우리 장군님께서 헤쳐오신 멀고 험한 그 선군길이 어려워 가슴 뜨거워지는 우리 인민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헤쳐오신 선군기로 인한 얼마나 많은 역사의 출경들이 가려놓여 있었습니까? 위대한 백두용장의 그 선군길에서 조국 수호의 억센 기둥이 세워지고 후손만대의 행복이 꼽혀났으며 우리 혁명의 필승불패 만년제보가 마련됐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다박설 처소 중대장이었던 김경하 동무를 무대에서 만나보겠습니다. 1995년 1월 1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새해의 첫 아침을 제가 중대장으로 사업하고 있던 다박설 중대에 새기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오랜 시간을 바쳐가시면서 우리들의 하룻복무 동작도 뽑아주시고 중대의 여러 곳을 돌아보시면서 싸움 준비 완성과 군인 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친어보의 사랑으로 보살펴 주셨습니다.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신께서 이번에 인민군대의 기본 전투단인 중대를 지도하였다고 최고사령관이 중대에 내려가 새해를 맞는 군인들을 축하해준 예는 없었다고 하시면서 자신께서는 군대를 가지고 혁명을 끝까지 밀고 나가려 한다고 우리 수령께서 주신 교시를 빛나게 실현하여 인민군대를 더 강화 발전시켜야 한다고 교시하셨습니다. 돌이켜보면 오보이 수령님을 너무나도 뜻밖의 잃고 우리 인민들만이 아닌 온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던 이 시각에 우리 다박설 중대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 시찰은 조국과 민족의 운명의 두려운 난국을 총대로 끝까지 헤쳐나가시려는 자신의 확고부당한 신념을 온 세상에 과시한 위대한 조국 수호의 길이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지켜주시려 위대한 생의 전기간 그 높고도 험한 천령을 무려 18번이나 넘으셨습니다. 정말 한 해도 그 몇 번씩이나 최전년의 군인들을 찾아 그 험한 천령을 쉼없이 넘고 또 넘으시는 위대한 장군님께 언제인가 우리 천령을 지켜선 병사들은 이제 더는 천령을 넘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아뢰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전령 졸업등을 드리겠다는 우리들의 절절한 심정을 뜻깊은 광명성절이 왔습니다. 오늘 뜻깊은 광명성절을 맞이한 우리 민모들은 오보이 장군님의 성스러운 혁명생에 갈피갈피에 새겨진 위대한 조국수, 위대한 인민목무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 뜨겁게 되새겨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잠시 후 여기 봉화예술극장에서는 위대한 장군님 탄생 75돌을 맞으며 광명성절 경축 텔레비전 무대가 펼쳐지게 됩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남 동지와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들인 김기남 동지, 최태복 동지, 이수영 동지, 김평해 동지, 오수영 동지를 비롯한 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 일꾼들, 근로단체, 성중앙기관 일꾼들과 시안의 근로자들이 참가했습니다. 조선인민군 장령 윤병건입니다. 이렇게 광명성절을 경축하는 뜻깊은 무대에 서고 보니 우리 장군님께서 조국과 인민을 위해 천만 고생을 다 겪으시며 헤쳐가신 선군장정의 수천 수만림길이 가슴 뜨겁게 안겨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장군님께서 헤쳐가신 선군장정의 그 수많은 날들 중에서 제가 실제 처음 했던 한 가지 사실만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어느 해 겨울 최전년 처소에서 지휘관으로 복무하고 있던 저는 뜻밖에도 이른 아침에 부대를 찾아오신 위대한 장군님을 만나 뵙는 크나큰 영광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타신 야전 승용차가 부대에 들어서는 순간 저희들은